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세 시대 평소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두고 건강관리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라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평상시 건강관리에 정성을 쏟고 싶다면 최진용의 한방상담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건강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크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공기를 자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담배를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금연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어떤 현상들이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든지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꼭 체질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음식이나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금연과 체질에 맞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일생에서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절차, 폐경. 보통 여성들은 평균 49.7세의 폐경을 맞이하는데요. 폐경은 노화에 따라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되고 월경이 중단되는 것을 뜻합니다. 폐경 전후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을 갱년기 장애라고 하는데요. 홍조, 식은땀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이 지나 누구나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폐경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백세 시대, 갱년기를 한방치료로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백세 시대, 앞으로의 삶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갱년기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갱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든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폐경을 경험하고 또 갱년기를 겪게 되잖아요. 이 폐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폐경은 다친다는 폐자, 월경한다는 월자 해서 폐경입니다. 네. 월경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여성분들의 임산과 출산에 대한 행위 자체가 끝난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분비가 되고 또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고 또 생리의 기능이 떨어지고 월경이 끝난 뒤로부터
1년 동안 생리를 하지 않을 때를 폐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폐경이 여성분들께는 뭔가 이제 여성성 상실이라는 뭔가 심리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유체적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걸 또 이제 갱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갱년기는 정확히 어느 시기를 말하나요? 예,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 장년기, 그 다음이 바로 갱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여성분들의 이제 평균 연령 자체가 85세 정도까지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갱년기는 여성분들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갱년기의 증상들이 폐경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일부는 폐경이 보통 49.7세 한국 여성분들인데요. 보통은 한 3년 전부터 해서 폐경이 되고 나서 1년 정도, 그래서 폐경이 되면서 그 사이 한 3에서 5년 정도의 갱년기 증상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갱년기 증상이 폐경이 되기 전에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폐경이 되면서 갑자기 갱년기 증상인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증상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거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고 또 갱년기, 임상과 이제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끊어지면서 우리의 이제 노화기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여성의 폐경과 이 갱년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동의보감에 보면 여성분들 77에 49세 때가 되면 인맥과 태충맥이 약해지면서 천계가 닫힌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천계라는 것은 월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49세를 전후로 해서 월경이 닫히고 이때 인맥과 태충맥이 이제 약해진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적어진다. 한방에서는 음기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이제 변비라든지 그 다음에 불면증이라든지 피부에 건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생식기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열이 오르면서 허로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갱년기가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폐경기 전후의 여성분들이 모두 갱년기를 뭐 비슷하게 겪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폐경도 여성분들이 이제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 경우는 40세 전에 폐경이 되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고 하고 예. 우리 한국 분들의 평균 폐경은 이제 49세 전후로 되기 때문에 49세로 해서 한 5년 정도, 예, 그래서 45에서 이제 55세까지 이렇게 폐경이 되면서 이 시기에 갱년기를 거치게 되는데 네. 갱년기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갱년기의 증상이 살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여성분들의 이제 90%는 이 갱년기 증상을 거치고 있고 또 이 증상이 심해져서 50이 넘고 60, 또 65세, 70세까지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한 10%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많이 더워하시고, 예, 또 이제 열이 그렇게 많으셨던 분인가 싶었는데 좀 저보다 더 더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그 다른 증상들은 없었거든요. 뭐 화를 많이 내신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서 뭐 본인은 이제 더운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잘 넘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증상을 겪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갱년기의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갱년기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정신적인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정신적인 증상은 첫 번째가 이제 짜증을 자주 내고 분노가 심해집니다. 이때 여성 호르몬이라고 했을 때
한방에서는 음기가 부족해진다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성스러움이 좀 적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의 양이 많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분노나 짜증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우울감도 나타나게 되고 만성 피로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에 반해서 육체적인 증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몸이 차지기 때문에 오히려 땀이 안 나고 열이 안 나야 되는데 열이 나기도 하지만 특히 밤에 잠자다가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경우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한방에서는 이제 도안이라는 용어를 설정을 하고 조열이라는 용어를 적고 있는데 열이 나는데 낮에 열이 나는 경우, 밤에 열이 나는 경우, 또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경우와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목이 건조하기도 하고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열이 오르면서 안면 홍조에 같은 증상들이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비라든지 특히 여성분들의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하고 한방에서는 이제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식기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제 성교통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또 하나 이제 음기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요.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면서 네. 특히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깔깔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되게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보통 이제 49세 때 시작을 하고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갱년기 시작이 된 다음에 몇 년 정도 그 갱년기 증상을 겪나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네. 한방에서 이제 양체질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자기의 이제 폐경이 49세가 되었다 이랬을 때는 보통 자기가 한방에서 이제 체질 검사를 받았을 때 또 시원한 걸 좋아하고 자기가 이제 더운 걸 좀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 양체질로 보면 생리 전 한 2, 3년 전에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증상이 대표적이고 이 네. 밖에도 이제 짜증이 나거나 분노의 증상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고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음적인 체질, 소음인 체질이나 태음인 체질은 진행 속도가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었어도 폐경이 된 다음에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 초경이 좀 빨라지게 되거든요. 초경이 빨라지게 되면 폐경도 빨라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의 생리가 좀 늦게 시작이 되었다. 보통은 이제 14살 정도인데 요즘은 이제 10세 정도로 이렇게 빨라지고 기존에 이제 여성분들이 14살 전후로 해서 좀 빨라졌다. 생리가 한 13살이나 11살 됐다. 그러면 폐경도 빨라지면서 갱년기 증상도 좀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고 이에 반해서 초경이 좀 늦어지고 또 생리도 양이 늦어지고 폐경이 늦어지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갱년기 증상도 늦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그러면 이 갱년기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여성분들의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제 부족되면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것은 결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구나 모든 여성분들이 노화의 과정,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과정에 갱년기의 과정을 누구나 거치게 되는데 이런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 외에도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 이 갱년기의 증상이 자연스럽게
적게 나타나면서 증상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때 자기의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육체적으로 과로하시는 경우가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과로하는 경우에 또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이 초경에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이 많이 발현이 될 때 남성들도 여성 호르몬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나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초경이 되면서 여성화가 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슴이 발달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여성분들의 이제 난소하고 가슴을 보았을 때 마음을 항상 정신을 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이렇게 오래 가고 특히 열이 오르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화해 증상이기 때문에요. 한방은 이런 여성분들이 평상시에 살면서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를 많이 참고 이게 내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노화의 과정으로 누구나 겪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약하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 이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폐경은 늦을수록 좋다. 선생님, 폐경이 늦게 오는 게 좋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제 여성분들이 가령 폐경이 늦어지면서 55세, 57세 이렇게까지 계속 간다는 것은 자궁 쪽에서 난소 쪽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항상 일을 했으면 임신과 출산을 했으면 이 갱년기의 과정이 임신과 출산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쉬라는 건데 이 쉬지 않고 5년을 이상 계속하게 되면 유방암이나 이제 자궁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생리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 네. 지금 이제 이 말 들으신 분들 중에 남자가 무슨 갱년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에게도 남자 갱년기는 좀 낯설기도 하고요.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남성들도 갱년기는 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갱년기가 여성분들처럼 급격하게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은 8호 40세 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증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증상이 남성들이 이제 정력이 약해진다. 소변이 힘이 좀 없어진다. 이게 바로 전립선이 이제 비대되거나 전립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남성의 이제 갱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남성분들이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전에는 눈물이 많이 안 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요. 여성 호르몬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대 전후로 해서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게 되고 이래서 잠깐씩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이에 반해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양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50세가 되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이제 언니라고는 표현보다 이제 형님이라는 용어를 간혹 쓰는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음기가 적어지고 양기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분노라든지 화해 증상이 여성분들은 많이 나타나고 남성분들은 울음이라든지 잔잔하게 내성적이 된다든지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소변이 시원치 않은 이 전립선 기능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 갱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 남성들도 남성 테스토스테론이 적어지는데 대부분은 고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근육에서 이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 남성들의 경우에는 40세 때부터는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정력이 좀 떨어진다. 소변이 조금 시원치가 않다.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다가 살짝 눈물이 좀 난다. 이런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햇빛을 자주 보면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이제 많이 있을 때는 남성 호르몬도 같이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자주자주 이렇게 쬐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은 굴이 있고 또 계란이 있고 특히 이 계란에는 약간의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건 문제지만 적절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남성 호르몬을 많이 생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견과류, 특히 이제 검정 콩으로 만든 두부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참는 게 좋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갱년기 남들 다 오는 거니까 뭐 그냥 뭐 참다 보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박사님. 참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으시면 안 되고 이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49세 전후로 해서 45세에서 55세 정도의 폐경이 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로 인해서 열이 오르거나 땀이 나거나 또 괜히 분노나 짜증,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갱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80 여성분들의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85세인데요. 우리가 폐경이 되고 나서도 거의 35년을 노년기로 건강하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제 그 약을 복용하면 괜찮은 걸까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서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 일부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가정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성 호르몬 양이 적어지는 경우는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누구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증상이 갱년기 증상이 열이 오르고 짜증이 나고 뭔가 만성 피로 증상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병원에서 이제 투약을 받고 여성 호르몬제를 투약을 받았는데 호르몬 수치는 폐경기의 여성에 비해서 정상 수치가 됐는데 증상이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때 호르몬의 영향이 아니고 열이 오르거나 땀이 나는 증상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살면서 이제 분노나 울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되었을 때는 울화나 심장에 화를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호르몬 수치를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고 당연히 이제 수치도 올라가면서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이 경우를 계속 복용하시는 게 아니라 3개월 복용하고 또 검사하고 또 6개월 먹고 복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부인과나 일반 가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갱년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뒀을 때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예, 일단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증상들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면서 분노가 나는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되다가 보면은 뇌졸중이라든지 네. 골다공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같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 심혈관 질환이 올 수가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박사님. 40대, 50대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 갱년기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궁금한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것이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때 한방에서는 정기, 신 중에 정기가 부족합니다. 예. 여성 호르몬은 단전에 있는 정을 한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정이 호르몬인데 동의보감에 보면 정은 우리 인체의 근본이기 때문에 채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보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열이 오르면서 대표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난다. 우리 인체에 음기가 부족하면 상부 쪽으로 열이 오릅니다. 그런데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것은 내 몸 안에 이제 진액이라든지 호르몬, 영양분이 더 빠져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음시키면서 보기시키는 약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이 오르면서 열만 오르고 땀은 나지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이제 창문을 열고 이런 증상들인데 땀은 나지는 않습니다. 목부터 얼굴까지 빨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한방에서는 이제 자음시키고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분노가 자꾸 오르게 되고 이제 짜증이 나고 나의 이제 삶 자체가 이제 여성분들이 또 이때가 되면 이제 남성분들이 바쁘게 되고 또 자제분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의 일로 다 나가고 그러면 이때 이제 외로움과 상실, 요즘 말하는 이제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한방에서 분노, 울화가 있을 때는 울화의 원인인 이제 간장과 심장에 이제 화를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말씀해드리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갱년기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갱년기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에 따른 차 요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굴이 빨갛게 안면 홍조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경우와 열이 오르는데 땀은 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이 오르면서 이제 땀이 나는 경우 당귀와 청궁,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을 보를 해주고 혈을 보충을 해주고 정을 보충해주는 게 당귀 청궁입니다.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니까 땀을 막는 대표적인 약이 황기입니다. 또 음과 양을 이때는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초를 넣습니다. 그래서 당귀, 청궁, 황기 이때 감초를 그냥 생감초를 넣는 게 아니라 구감초를 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구감초 각각 5g씩 해서 물을 6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달이시면 100에서 110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때 여성 호르몬 자궁의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방차는 항상 공복 시,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기 1시간 전이나 식사하고 나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배가 출출할 때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열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얼굴이 뻘겋게 충혈만 되고 땀은 나도 피부에 조금 묻은 것 같고 또 땀이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음기를 보충을 해주면서 화를 꺼줘야 되기 때문에 당귀 청궁과 화를 꺼주는 대표적인 지모와 황백을 같은 분량으로 5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달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 600cc를 넣고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10cc 정도 나오니까 이 차 요법도 식사하기 1시간 전이나 식사하고 2시간에서 3시간 있다가 항상 배가 공복시거나 우리가 이제 출출하다고 했을 때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한방차는 어떤 분들께 좋은 한방차인가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예. 예, 당귀와 청궁, 황기와 구감초. 예, 당귀와 청궁은 여성분들의 여성 호르몬의 활성도를 돕고 여성분들의 이제 피를 돕기도 합니다. 이때 여성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빈혈 증상이 있거나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데 이 땀을 잘 막아주고 원기, 면역력을 보충을 해주는 게 황기입니다. 예. 또 하나 이때 감초 대신 구감초를 넣는데 구감초는 심장의 활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심장에서 펌핑을 많이 하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예, 당귀, 청궁, 황기, 구감초를 차 요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이 구감초는 그러면 감초를 어떻게 가공한 건가요? 감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초는 생감초고 예. 구감초는 살짝 볶은 겁니다. 볶은 거. 예. 네네. 노릿노릿하게 예. 볶아가지고 생으로 동의보감에 보면 생으로 감초를 쓸 때는 비위 쪽으로 가서 비위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좀 더 높고 이 경우를 살짝 볶아서 구감초로 쓸 때는 비위 기능도 보호해주지만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의 순환도를 훨씬 강하게 시킨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여성분들이 폐경이 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피의 운화작용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정혈 동원이라는 이야기를 싸는데 인체의 호르몬과 혈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때 구감초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 정말 화면에는 지금은 안 보이겠죠?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실 텐데 정말 차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만 보면 녹차 같기도 하고 보리차 같기도 하고 네, 맑은 차 느낌인데 딱 먹는 순간 뭔가 이제 그 구감초 때문인지 예. 그 볶은 향도 나는 것 같고요. 예. 단맛보다는 쓴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아닌가. 예, 여기에는 거의 오미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귀, 청궁은 약간 매콤한 맛이 나게 되고 네. 황기는 약간 단맛이 나타나게 되고 네. 감초도 단맛인데 볶으면서 약간 쓴맛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맛이 조화를 이루어지면서 약간 깔끔하고 달면서 네. 약간 쓴맛이 느껴지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아직 멀었네요, 제가. 이 아닙니다. 맛을 다 느끼기에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갱년기 분들께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도 말씀해 예, 주세요.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경우, 예, 오늘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경우, 한방에서는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인체의 전기신 중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이때 음기를 가장 보충해주는 혈자리가 조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예, 내측 복숭아뼈 아래 이제 오픈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용천혈입니다. 예, 용천은 샘물이 물이 솟아오른다는 용자, 천은 냇물 천자입니다. 음기가 샘솟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네. 용천은 우리가 발을 오므리면 안쪽에 한 3분의 1, 앞쪽 발 부분에서 3분의 1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똑같이 5번, 본인의 엄지 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특히 이 용천하고 이 조해는 젓가락을 좀 더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음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생수의 원리에 의해서 쇠 젓가락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수에 생성되는 힘이 세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젓가락이나 그렇지 않으면 좀 뾰족한 금속 물체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천혈을 하나 이게 쇠 젓가락이고 용천혈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나 둘 셋 넷 5초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열이 오르면서 땀은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기를 보충을 해주면서 화를 꺼줘야 됩니다. 조해혈과 용천혈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올라가는 화를 꺼줘야 됩니다. 올라가는 화를 꺼주는 데는 수태양 소장경의 후계혈입니다. 후계혈은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자기가 쥐고 이 손목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뼈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예. 한방에서 이 부분을 본절이라고 하는데 본절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본인의 이제 손보다는 오늘은 음기가 생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 화를 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계는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해서 본인의 이제 오른손으로 해서 두 번째 손가락 정도로 누르면 좋습니다. 남자는 이제 왼쪽 손으로 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자기 이제 엄지 손가락 쪽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엄지 손가락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지압법을 말씀드릴 때 지압법은 위에서 아래로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경우는 후계를 먼저 하고 조해를 하고 용천혈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왼쪽, 여성분들의 경우 오늘은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오른쪽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계를 할 때는 팔을 최대한 피하는 쪽으로요.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 시간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의 연세랑 키랑 또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본인 상담은 아니고요. 예, 저희 예. 아버지 걸로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예, 네, 키는 165고요. 예, 몸무게는 60kg 정도 나가시고요. 예, 연세는 52세요. 예. 지금 최진용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아버님에 네. 대한 궁금증 다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버님 저희-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네. 제 아버지가 소화불량이 되게 오래되셨어요. 예, 한 20년 정도 전부터 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1, 2주에 한 번씩은 체하고 예, 손을 따고 약을 먹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과식을 좀 많이 하시고요. 예, 밤에 음식을 많이 드세요. 예, 그리고 짠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 받을 때 네네. 여기 소화불량 이제 지금 나이가 52세지 않습니까? 네네. 예. 위내시경 이렇게 검진 받으셨을 텐데 병원에서 검진 결과가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 위쪽은 뭐가 괜찮고 예. 간 수치만 높게 나왔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그 네. 간 수치가 그 높다고 네. 했을 때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이 있습니까? 약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진단 받은 것만 들었거든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수술하신 적은 크게는 없어요. 예. 지금 간 수치가 약간 높다고 했는데 예, 네. 술 하십니까? 아니, 음주 아예 안 하세요. 예. 담배만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시거든요. 예. 지금 예, 담배 피우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을 때 이제 간 수치는 네. 높고 또 하나 간 수치는 높은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없다고 하면 간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간 수치가 높아질 때는 이제 술을 좀 먹으면서 간에서 술을 해독하기 힘들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지금 아버님께서 술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때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아버님이 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고 또 예민한 성격이신지 네, 맞아요. 예. 그리고 현재 그 항상 좀 음식을 드실 때 과식을 하고 특히 이제 야식을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식이나 야식을 또 많이 하게 되면 평상시에 이제 소화장애가 나타나면서 간 수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술을 안 먹으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심장에 이제 우라를 같이 풀어주는 치료를 해줘야 예,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향부자 6g, 향고자 6g이요. 예, 진피 4g, 진피 4g이요. 예, 백출 4g, 백출 4g. 예, 감초 3g, 감초 3g이요. 예, 그 다음에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폐 기능을 강화해야 돼서 예, 오미자 4g, 오미자 4g이요. 예,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2개, 네네. 예, 대추 2개,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650cc 넣고 중간불로 한 20분 정도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하면 100에서 한 110cc 정도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저녁 때 야식하실 때 좀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녁 때 들어오시면 그 100에서 110cc 나온 거 먼저 다려놨다가 한번 복용하시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는 하고 가십니까? 네, 네, 하죠. 아침 식사 하시고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예,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이 되면서 그때 향부자를 제가 약에 처방을 해드렸는데 이제 남성분들 중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몸 자체에 정신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처럼. 그래서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향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꾸준히 한 4개월 정도 예, 복용하시면 소화장애 개선이 되면서 이제 간 수치도 정상 수치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서울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네.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의 연세랑 키랑 네.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56년생이고요. 예, 몸무게, 키는 1m 57이고요. 예, 몸무게는 48kg고요. 네네. 네, 지금 그렇게 옆에, 나갑니다. 네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네, 네네.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저는 지금 4년째 예,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거를 지금 앓고 있는데요. 예, 그 처음에는 그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진단이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병은 약을 먹어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을 먹으니까 더 불이 나고요. 예, 이게 화끈거리고 쓰라리고 따갑고 그게 도가 더 너무 지나쳐서 약을 못 먹었어요. 예. 병원에서 주는 약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머금고 있다가 뱉으라 그러더라고요. 가루약을 주면서. 네, 근데 그거를 1년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잠도 이게 화끈거리고 따끈거리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막 예. 열이 나서. 예, 이제 그러니까 최종 이제 그 얘기는 그러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예, 수면제를 좀 타다가 조금 먹어봐라. 그게 이제 진단이 그렇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동네 그 정신과 가서 약을 타다가 먹었는데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뗐어요. 안 먹어요, 지금은요. 네, 1년 치료하고 지금은 아무 그 치료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자연 치유가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어떠한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예, 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좀 보여지지는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는 뭐 말짱하잖아요. 예, 근데 이 본인은 너무 괴롭거든요, 이게. 네. 네. 지금 이 구강 자결감이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이제 폐경이 되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혀를 이렇게 보시면 혀가 빨갛게 충혈이 되십니까? 이제 그 4년 전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 진짜 거짓말 못해서 바짝바짝 뛰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예, 많이 양호하고요. 예, 지금은 앞부분만 약간 불거스레하고 괜찮아요. 예, 예, 혀의 끝부분만요. 끝부분에서 양쪽. 양쪽으로. 예. 네. 그 한방에서도 이제 전에는 4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4년 전에 이게 이제 심장 쪽에서 화가 있다든지 내 몸의 전체적인 음량 기혈이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4년 전까지는 거의 음식 드시는데 이상이 없다가 4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때요. 이 당시 때 스트레스나 특별히 네. 몸에 과로한 게 있었는지요? 네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4년 전에 나타났고 예. 1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예, 5년 예. 전에 서울에 지금은 이제 그 경기도 내려와 사는데요. 예. 서울에 살 때 예. 약간 텃밭을 좀 했어요. 예, 그러면서 텃밭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몰랐다가 그걸 하니까. 네. 그런데 그 자리가 집에서 왔다 갔다 2시간이에요. 그거를 예.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예. 밥도 굶어가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한 2년 전서부터 굉장히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나갔다 오면은 뭐 이렇게 몸을 가누지를 못할 정도로 예. 그런 상태에서 한 번은 혓바늘이 크게 났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허옇게 하면서 반전같이 이렇게 하나가 났는데 예. 너무 그게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과 치료를 또 한 3, 4개월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왔어요. 예. 그때 너무 힘들긴 했어요. 피곤했어요, 육체적으로. 예. 본인이 이제 그 텃밭 가꾸는 일이 너무 네네.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식사를 그 일을 하면서 텃밭 가꾸는 게 재밌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식사도 건너뛰고 또 하면서 본인의 몸에 이제 한방에서 정기 또 기혈이 워낙 떨어지면서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 지금 그때 4년 전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때 이제 뭐 특별히 아주 큰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는 특별한 게 없었고 5년 전에 이제 텃밭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재밌으면 내 몸의 에너지보다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본인은 초경도 좀 늦어졌고 폐경도 조기 폐경이라는 것은 원래 몸 안에 정기라고 하는 에너지 영양분 자체가 원래 부족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식사를 안 하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 안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진액이 말라가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뭔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혀가 바짝바짝 이렇게 마른다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혀가 건조해지고 몸 안에 영양분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황기 6g, 6g, 네. 예, 인삼 4g, 인삼이요? 예, 네. 예, 당귀 4g, 당귀. 예, 청궁 4g, 예? 천궁, 청궁? 예,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4g, 네. 예. 감초 4g. 예, 대추 2개, 대추요? 예, 대추 예, 2개. 그렇게 해서 물을 700cc 넣고 네. 예, 30분 정도 중간불로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하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본인 편한 시간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수고하셔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사님, 이 폐경, 갱년기 이 단어들만 가지고도 뭔가 좀 상실감도 클 것 같은데요. 갱년기 극복에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갱년기가 되었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갱년기의 증상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데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음식과 운동과 생활요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상시에 내가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근력 운동과
견과류를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양체질의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야채나 과일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우울감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정신과에서 전문의의 이제 상담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폐경과 갱년기는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 갱년기 증상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면서 또 평소 몸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